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대비 15개월 연속 증가하는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1년 전보다 8.2% 증가한 6,83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년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선박의 유지, 보수, 정비사업 협력을 요청한 데 이어 미국이 한국 조선업체의 상성 발주 가능성을 높이는 선박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져 향후 수출 전망도 밝습니다. 선박 수출은 2021년 높은 가격에 수주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이 본격 수출돼 18% 증가한 25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한국 원전 산업 매출이 32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체코 정부가 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에 우리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해외 군함 수주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이 그간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역사와 과정을 설명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 의회 방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영자신문 니케이 아시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과 유럽 순방을 통해 원자력과 방산 등 전략 품목의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경쟁은 산업전쟁이라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계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대왕고래와 같은 국정과제는 동력을 잃었고 반도체 AI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들은 언제 통과될지가 유언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4조 원가량의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꼼꼼하게 살펴본 건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자, 탄핵. 요즘 탄핵이 거의 매일 뉴스에 등장합니다. 네, 사실상 탄핵의 일상화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하루에만 탄핵을 하려던 인사가 총 5명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야당은 재집행 압박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에 나온 공수처장은 만약 국회의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그 의원 역시 현행범으로 체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내일까지 기한인 체포영장 집행이 성과가 없을 경우에 그 책임을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묻겠다고 더했습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처리한 걸 고리로 여당은 탄핵 재표결도 검토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내란죄를 뺀 건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대통령 탄핵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속내라는 건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여당은 국가 마비 예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숨진 사람이 벌써 5명입니다. 그중 4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1억여 원의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오는 6일 대장동 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론 대선 준비에 착수한 모양새입니다. 이름하여 우만세, 우리가 만드는 세상을 발족해 집권 후 필요한 정책들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